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2개 부서로 신성장 사업과 하수도 사업소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성장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사업과장 이성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북교리 협력팀의 김재웅 담당입니다. 한동해 물류팀 양선재 담당입니다. 철도사업팀의 김기찬 담당입니다. 역세권 개발팀의 윤성호 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팀의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한동해 물류팀의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의 신현대 주무관입니다. 역세권 개발팀의 이상기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신성장 사업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2020년도 주요 추진 시책이 총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 두 번째 북방 항로 운항 재개, 그다음에 세 번째 크루즈 유치, 그다음에 네 번째 예선 상시 배치권, 다섯 번째 춘천 속초 동서고속 가철도 사업, 여섯 번째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 일곱 번째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 용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북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류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 남북관계의 개선은 거스를 수 없는 기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일단 내부적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실현 가능한 미래지향적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 협력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먼저 그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9월 22일 날 제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 세 가지 경제 벨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자원의 환동의 경제 벨트와 또 두 번째 적경지역 DMZ 환경과 관광에 관한 적경지역 경제 벨트를 제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환서의 벨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환동해와 적경지역 2대 경제 벨트에 저희 시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향후에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속초 나진 항로와 동해북부선, 그다음에 설악 관광 벨트 구축 등의 핵심 거점 도시로 부상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강원도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주요 사업으로 국제관광 자유지대 조성과 남북동해안 남북일체 특구 추진, 또 북방경제시대 내륙물류와 최적화를 위한 동해북부선 조기 건설을 개설을 추진 중에 있어서 강원도 내에서도 우리 시가 핵심적인 중심 도시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작년 1월에 재정 공포를 했고요. 남북교류 협력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난 2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속초시 남북교류 협력기금 조성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억을 확보를 해서 총 20억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또 기금 조성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억씩 총 50억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남북교류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민 공감 특강을 해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지역의 상공인들의 향후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됐을 경우에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카데미 등을 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 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리스포츠컵 제6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만 올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올해도 계획이 되면 예정대로 참가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속초와 훈춘, 나선, 그다음에 공동 우호 증진 협약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또 통일부 산하의 남북교류 협력 지원협회와 협업을 해서 향후에는 인도적 지원 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방항로 운항 재개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작년에 10월 15일 날 해수부로부터 해상여객 운송 사업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 3항차이고요. 속초 슬라비앙카 2항차, 또 마이주루 1항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그다음에 또 한창의 최성환 대표님 같이 작년 10월에 북방항로 운항 재개 및 활성화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셔서 중국 훈춘으로부터 항로가 개설이 됐을 경우에 항로 지원금에 대한 확약과 러시아 크라스키노 통관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그다음에 슬라비앙카를 답사하고 또 저희 현안에 대해서 블라디보스톡 총영사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모색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15일 날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훈춘 고은영 당 서기장께서 저희 시를 방문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고은영 서기장께서 항로가 개설되면 훈춘이 한국산 화장품이나 가전제품 같은 그 수요가 높은 산업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호심욕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훈춘이 거점이 될 수 있고 항로가 개설되면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과 국제항로 홍보 마케팅을 같이 포함해서 도비를 18억 5,6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요. 아직 항로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는 아직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또 속초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창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공식으로 문서로 3월 말까지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 답변이 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시의 입장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속초항 크루즈 유치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는 당초에는 9항차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항차로 지금 1항차가 늘었고요. 취항 시기도 코로나 때문에 당초 5월 시작이었습니다만 6월로 변경이 돼서 6월에서 10월까지 취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여파로 취항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취항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코스타 레오로만티카호는 4항차로 예정대로 6월과 7월에 취항이 되고요. 코스타 세레나호가 같은 4항차입니다만 당초에 5월에 2항차가 잡혀 있습니다만 9월과 10월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한시팅 네이처 1항차는 뭐 예정대로 10월달에 취항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코스타 아틀란티카호가 85,000톤급이 되겠는데요. 10월 29일 날 1항차가 저희 쪽에 추가로 취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크루즈는 펜스타에서 용역을 한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재원 확보는 지금 저희가 운항 장려금과 예도선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시도비 합해서 4억 2,8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이제 가장 가까운 부분이 6월 취향인데요. 지금 레오 로만티코가 6월에 지금 17일과 24일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상당히 지금 모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 계획이 조금 변동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이를 좀 살펴가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가 5항차의 크루즈가 취향이 됐는데 저희가 그 입출한 관광객들에 대한 1차적인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입출한 객들에 대한 그 편의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일단 터미널에 매점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음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구매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편의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올해에는 저희가 그 한시적으로 입출항 때 한시적으로 임시 매장을 뭐 예를 들면 뭐 시니어 클럽이나 이런 부분들과 협조를 해서 임시 매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속초항 예선 상시 배치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추진 시기는 정기항로 개설 시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운영 방법은 현행 수시 임차에서 상시 배치로 보조 사업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소요 예산은 연에 한 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을 간단히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수시 임차로 할 경우에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100항차를 할 경우에 1회당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00항차면 한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죠. 근데 저희가 정기항로가 개설돼서 상시 배치가 되면 5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로 운항 재개 시기에 맞춰서 속초항 예선 상시 배치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적절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량은 93.737km 단선이고 시속 250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난 1월 23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2조 2,840억이 되겠고요. 사업 기간은 2016년에서 2027년 준공 예정으로 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난 3월 3일 날 춘천 속초 철도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관보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입찰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3월 말까지 추진을 하게 되고요. 뭐 그제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총 저희가 그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 철도는 총 8개 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공구인 춘천 의암호 지하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미실령 터널 지하 부분이 7공구간이 됐는데 이 부분은 난이도나 여러 가지 부분들 설계와 시공을 생각해서 턴키 입찰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다만 저희 이제 속초 구간이 8공구 구간입니다. 8공구하고 나머지 5개 공구는 일반 입찰 방식과 일반 공사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속초시 구간은 총 소요 사업비는 지금 예상되는 금액은 1,398억이 되겠고요. 본선은 7.938km가 되겠습니다. 단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3월 말 기본 설계 입찰 후에 5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좀 다행스러운 것은 당초에 철도 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 그 흐름은 기본 설계 1년, 실시 설계 2년에서 3년이 소요됩니다만 이번 그 우리 동서고속화 철도는 기본 설계 1년, 실시 설계 1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은 2022년 하게 되고요. 2027년에
준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사업 구간은 강릉 제진이고요. 사업량은 104.6km가 되겠습니다. 단선이고 설계 속도도 동서고속화 철도와 같이 시속 250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총 2조 3,49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해북부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많은 기대감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역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4월 26일 날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 보고에서 대통령께서 동해북부선에 대한 부분, 조속 연결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고요. 또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신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시면서 동해북부선에 대한 철도에 대한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역설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또 지난해 11월 달에는 지사님께서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통일부 장관께서 동해북부선 철도의 남북교류 사업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 예타 면제가 가능하고 조기 건설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강원도와 우리 속초, 고성, 양양, 강릉 이렇게 4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동해북부선 강릉 제진 조기 추진 공동 건의문을 저희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건의를 하였습니다. 2월 24일 저희가 서명을 해서 했고요. 그 요지는 환동의 경제벨트에 대한 핵심 교통망이라는 부분과 KR, TSR 연결하는 국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통해서 조기 추진을 해달라는 부분으로 건의문을 작성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남북 관계가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언론에 북한의 김여정이 그 트럼프의 메시지 친서를 받았다라는 그런 언론이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남북 교류 사업이란 협력 사업이라는 것이 또 물꼬가 트게 되면 급진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 부처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 속초시의 입장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영역입니다. 영역에 대한 계획 범위는 노악동 및 조양동 일원에 약 50만 평방미터가 되겠고요. 평수로는 15만 1,25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이 되겠고요.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지난 16개월 동안은 좀 중지가 되어 있었고 작년 11월 13일 용역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재개 이후에 저희가 지난 2월 6일 날 용역 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하고 관련 부서의 협업 회의를 같이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 또 2월 26일 날 국장단 협업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보완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복합 환승센터나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문제, 또 관광 특화용지, 그다음에 교통 체계, 또 주차장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지금 보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속초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포화 상태에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역세권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당초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2035 도시기본계획까지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2035년 목표년도 2040년도로 봤을 때 인구 15만 정도의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인구의 증가 요인들을 반영을 한 또
속초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해서 시가 예정 연지의 물량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포화 상태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율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인구 물량 확보를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대안적인 방안은 없을까를 저희가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X권 개발 계획의 주감을 최적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별도를 보고를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성장 사업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또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코로나가 또 발생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많은 또 어려움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동에 우리 거점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다 이 신성장 사업가에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속초가 제2, 제3의 도약을 위한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정을 다해서 좀 업무에 대한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의원님부터? 네, 강정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설명 들을 때 느낀 거지만 참 우리 신성장 사업가가 참 중요하고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지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여러 영향을 받는 업무다 보니까 때로는 또 힘도 빠지고 때로는 기대도 됐다가 하는 일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그 동서고속화 철도 관련돼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고시가 언제 됐죠? 3월 3일 날. 3월 3일이죠. 기본고시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고시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냥 사업이 확정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의회 회의 때 몇 번 거론됐던 얘기인데 국립공원 심의회가 이제 또 남아 있죠. 네. 그 부분이 왜냐하면 구간의 1km 이상이 국립공원을 지나갈 때는 의무적으로 국립공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환경영향평가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대책을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기본 설계하고 입찰을 통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할 때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를 사전에 받았습니다만 그 실시 설계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환경 영향 평가뿐 아니고 또 뭐 교통 영향 평가, 그다음에 사전 재해 영향성 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제가 업무보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이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한 단계에서 지금 109하고 809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미시령 터널 부분 저희 쪽에 그렇게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턴키 입찰로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턴키 방식이라는 것은 설계와 시공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이 같이 간다는 부분은 그 외에 이제 나머지 6공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시공에 대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과장님. 근데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환경부의 국립공원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침을 그때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그 부결이 되면 재상정이 안 되게끔 그렇게 그 거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게 이제 그 당시 부서의 답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건넌다는 심정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달에 네. 뭐 저희보다는 강원도가 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런 부분들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그 단을 발족을 해서 지금 전문가들을 모시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저희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추진되는 진행 사항들은 저희가 뭐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정돼 있는 국립공원 심의가 언제쯤? 아직 그 부분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사업 절차를 이제 대략적인 거를 의회에다 이제 계속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기본 고시 끝나고 실시 설계 용역 끝나고 그러면 언제쯤 대략 예상이 되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가 지금 절차적으로도 그게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절차적인 과정은 나와 있습니다만 예. 시기는 또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조금 그거는 뭐 지금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말에 이제 입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109하고 709 저희가 이제 미시령 터널 부분들은 입찰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그 609는 기본 설계나 이제 시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3월 말에 입찰을 하지만 그 두 개 공구에 대해 턴키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5월 정도에 입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정은 좀 딜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저기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국립공원 심의가 언제쯤 있을지는 아직까지 예상할 수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본 계획 및 설계 부분에서 자료를 보면은 8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네. 예. 실시 설계비가 이제 320억이 지금 잠정적으로 추계가 되는데 네. 19년도에 확보한 27억과 20년도에 확보한 100억 네. 그리고 21년도에 193억을 이제 확보할 계획이란 얘기죠. 네네. 이건 물론 이제 국비지만 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거는 2022년도에 우리가 이제 착공을 할 것 같은데 네네. 내년도 이제 당초 예산에 국가 예산에 193억이 책정이 되면 이게 차질이 없나요? 지금 이제 그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예. 기본 계획이 당초에 165, 그다음에 예. 심시 설계비가 320억이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2021년도에 193억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기본 그 계획도 기본 설계 계획도 지금 이제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165억이 아니고 한 273억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그 정부 부처에 대한 그런 관계를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 시설계비에 대한 부분도 이미 국고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확보해 놓고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 착공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네, 이해합니다. 물론입니다. 네. 예. 아무튼 그 가장 답변을 통해서 좀 우려하고 궁금했던 부분들이 쉽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신성장 사업가에서 남북교류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북방항로, 그다음 크루즈, 그리고 이제 동서고속철도, 그다음에 동해 북부선 등 아주 산적한 그 난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에 계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 부서의 담당으로서 그 부서의 과장으로 승진을 하신 좀 많지 않은 케이스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잘 살려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특히 앞으로 남아 있는 우리 국립공원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과오를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2020년도 정상적으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우리 속초는 역사는 저 동강사 쪽이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지하화는 지금 어떻게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지하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당초에 이제 기본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그냥 그대로 지금 지역의 여건에 맞지 않게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하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뭐 여기 이것저것 뭐 많이 생각합니다만 그 일회 추경에도 지금 올렸습니다만 이제 시뮬레이션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3D로 지금 현재 지형과 여건을 이제 봤을 때 저희가 어떤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저희가 이제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하라든가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그런 요구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하하는 부분들은 뭐 기술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하화가 우리가 이제 지하화를 요구를 해서 지하화가 수용이 되면은 공기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뭐 이런 예산에 대한 증감 부분들, 증액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아직은 그렇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국교부에서 2017년도에 내부적으로는 아마 지하 부분도 당초에 기본안을 잡을 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오픈이 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좀 이따 하시고. 유혜정 의원님 하시죠. 네, 과장님 수고하고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네네. 네. 직원 여러분들도 아마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동서고속화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 이제 강정호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예의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5쪽에 보면 이제 북방항로 운항 재개 추진 부분이 있죠. 네네. 지금 이제 한창 해온 예. 네. 이게 지금 시가 이제 3월 말까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이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7개월째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박하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부터 좀 여쭤보죠. 지금 정박료는 한창해운에서 어떻게 제대로 저희가 받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속초항은 지금 이제 강원도 한동해 본부에서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항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박보다는 저희가 개선료로 도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편의를 봐준다는 거는 지금 그냥 와서 정박하고 아닙니다. 개선료는 월 한 300 정도. 월 한 300 정도? 네. 잘 내고는 있나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도대체가 행정력이 미치는지 행정과의 어떤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몇 차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때마다 뭐 실질적으로 여기서 좀 해서 옮겨가겠다 어쩌겠다라고 했었지만 구체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없어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렇다 치고 3월 말까지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한 답변이 없을 시 속초시 강원도는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지금 뭐 그 한창에 대한 부분이 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네. 좀 어렵습니다만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1차로 문서를 보냈고요. 네. 그 2차는 3월 12일 날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 물론 문서의 이제 내용은 대략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현재까지 추진 상황들 그런 네. 부분들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네. 속초시도 뭐 단호한 입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문서 요구하는 부분 때문에 3월 9일날 제가 한창 시장님을 대신해서 한창희 최선한 대표님을 만났고요. 네. 그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 직원분 그 전무님이 확진 판정이 나서 제가 이제 격리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 뭐 다른 부분보다도 상당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는 뭐 강력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만 네. 또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 한창이 이제 상장회사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상장회사인데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사업을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그 몇 가지 한 6가지 정도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한주케미칼이나 또 그 이제 소화기 제조 유통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한영개발동이라서 부동산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산물 무역하는 부분, 또 한창해운 부분, 또 한창 어반 스테이라 그래가지고 호텔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한창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은 부산의 센텀 호텔이 있고 네. 물론 이제 건물 용료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이제 남대문 라마다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은 뭐 지난 2월 현재만 해도 적자가 10억을 넘어섰고 이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한창 전반적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 그 최승환 대표를 제가 만나면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던 부분은 그 이 항로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 의지는 분명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으면 과장님, 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예, 많지가 않은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한창의 부분이 상장회사로 아까 육계회사라 그랬나요? 근데 요즘 페이퍼 컴퍼니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진 그래도 않습니다. 그렇진 않나요? 네. 그리고 이 회사의 뭐 재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까지를 고려해서 어렵고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쵸 해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한창 해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유통산업과 상관이 없이 네. 과연 이제 그 부분이 어떻는가 그리고 그 해운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지 좀 어떻게 한창이 해운을 한 것은 이제 이게 처음이고요. 그쵸. 네, 처음인데 여러 가지 소문이 사실이 있는 상황으로 저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게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주주총을 통해서 이제 이사의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창에 대한 그 한창이라는 회사가 이제 자회사를 10개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미래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항로구 대북 사업입니다. 거기에 선점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한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까지 그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한창이 지난 올해 1월이죠. 1월하고 3월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200억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200억은 뭐에 쓰려고? 지금 하는 이제 거죠?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네. 대표의 그 말씀에 의하면 그 이제 항로를 운영을 했을 때 네. 이제 바로 뭐 이렇게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로를 1항 차단 운영할 때 이제 적자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 과장님, 부분에 대한 네, 운영 여기까지 자금까지 듣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북방항로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박 자체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쟁에 나가려면 총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총기 수리를 하지 않고 네. 뭐 앞으로의 항로에 대한 부분으로 200억 이런 자산도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이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지금 속초 시민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 지금 정박하고 있는 끌어다 놨죠. 그리고 나서 뭐 거제 쪽으로 가서 선박 수리하겠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답답한 상황. 하여간 이 부분 3월달에 말까지 이제 답변 요청을 받고 예, 나서 저희한테 좀 보고를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이제 크루즈 관광, 예. 크루즈 관광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지금 운항들이 이제 개발은 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성장 사업가가 저희 이게 많은 경우 큰 사업들은 대부분 이제 도사업 그쵸? 그리고 중앙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인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항지 관광 코스의 부분은 저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잠깐 이분들이 한 서너 시간 머물게 되죠. 예. 네, 이거 준비되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19년도에 이 기항지로서 이분들 관광 코스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네, 그 부분 그리고 2020년도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사실은 그냥 큰 사업이 되는 거가 안 되는 것만 애타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언제 해도 계속 다양화되고 개발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건 이제 각과마다도 협조도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준비 상황까지만 잠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작년에도 뭐 이제 그 우왕차 중에 한두 번 정도 저희가 뭐 그 엑스포장 쪽을 네. 통해서 이쪽에 그 이제 출항을 할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했습니다만 이게 의원님도 아시지만 그 직접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코스타라는 회사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타 세라나 같은 경우에는 롯데관광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용선사에 대한 부분들과 저희가 이제 작년에 협의를 하다가 조금 이제 중단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많이 들려서 이쪽에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은 지금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시급하게 지금 저희가 이제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지금 가장 이제 그 빠른 게 이제 6월달에 이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크루즈 전체가 지금 그 상당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정이 저희가 시황차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이 될지 안 될지 여부가 지금 아직 네. 결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가 그건 용선사하고 직접 그 붙어야 될 부장님, 부분들입니다. 네, 제 답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속초시에서 할 수 있는 관광 코스 개발과 그 부분 하시라는 거거든요. 시간과 거기와 논의하는 부분에 소모하는 거는 그것대로 하시더라도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시행정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관광산업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추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봤는데 결국은 준비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제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답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신성장 사업가 업무가 아니네. 우리 크루즈 항만 그 교량 진입 교량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소관은 아니지만은 연결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게 건축가 소관인가요? 예. 우리 유혜정 의원님 한창 강원 우리 북방항로가 지금 원활히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과장 이게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 몇 월 달에 이 배가 들어왔죠? 9월 4월 달에 들어왔나요? 9월 9월 달에 9월로 들어왔나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들어와서 연말에 수리를 완료하고 올 3, 4월 달에 배를 띄우기로 했다가 계속 연기되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달에도 시장님하고 이 한창현 대표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올 1, 2월 중에는 배를 수리를 하겠다. 그래서 계획보다는 늦어지만 올 4, 5월, 5, 6월 정도는 운항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또 들리는 소문에는 선박 수리 회사에서 직접 속초로 와가지고 견적을 냈다 그래요. 그래서 실사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사실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 방문을 통해서 브리핑 받을 때는 수리비가 한 80억 정도 됐는데 지금 그 수리 회사에서 견적을 낸 게 한 120억 정도가 나와서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서 좀 한창 의원의 애로를 겪는다. 그것도 사실인가요? 네. 예.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당초의 계획 그 아니, 제가 한창 쪽에- 말씀드리려는 거는 네. 그래서 1월 말에 2월 말 2월 초에 내려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건 코로나랑 무관하게 계획이 됐었던 거고 코로나 전 상황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게 생겨서 또 이게 무기한 연기가 됐다는 거죠. 그 원래 1월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내려가기로 돼 있었던 배가 그래서 이게 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상당히 그 궁지에 몰리고 저희가 보더라도 이 신뢰의 문제인데 여기서 의아심이 생기는 게 하나 있는 거죠. 왜 한창 해오는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 배도 안 고치고 북방항로 운항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만 시작을 안 할까? 그 여러 가지 의아심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면은 저 북방항로 운송 면허권을 가지고 선점을 통한 향후 사업 계획 구상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가 맨날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염두를 두겠지만은 100% 동일하죠. 북방로 해야 되고 어떤 선사가 들어오든지 간에 배를 띄워서 교류만 시작을 해주면 감사하고 땡큐인데 매번 저런 식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사측의 입장이 사측의 이유 때문에 우리 집행부라든지 우리 지자체 강원도가 끌려가는 모양새를 갖다 보니 답답할 노릇인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솔직히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그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아까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이제 그 한창에서 저 배를 가지고 올 때 한창이라는 회사가 해운에 대한 부분들을 했던 회사는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리스크를 가지고 갖고 온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98억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98억이 들었고 당초에 저 배를 갖고 올 때 그 수리비는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현지 실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143억이 나왔습니다. 143억. 그래서 한창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배를 수리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배를 모색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는 뭐 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또 한창이라는 회사는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환사채에 대한 200억은 운영비까지를 포함하는데 수리비 140억, 3억을 했을 때 나머지 금액 가지고 저걸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대표께서 얘기한 부분은 적어도 항로를 이제 했을 경우에는 3년 정도의 운영 자금을 비축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 의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건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상장회사다 보니까 그 공시를 한 부분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뭐 여태까지 그 신뢰를 안 지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하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항로라는 것이 꼭 뭐 한창 해야 되는 부분만은 아닙니다. 뭐 다른 회사를 모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종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봐서 그런 부분들을 공식으로 입장을 표명했을 때 그 부분을 검토해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이영선 부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재택근무하시느냐고. 네, 일단 그 신성장 사업가의 가장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 이제 신성장 사업과가 속초의 앞으로 비전에 해당되는 막중한 이런 징검다리 그런 과죠. 이게 이제 신성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속초가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런데 남북 관계도 그랬습니다. 이제 미국, 중국, 북한의 관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북방 항로 때문에 준비는 좀 철저히 하고 있어야죠.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도 경쟁이 또 주변에 또 만만치 않죠. 네. 일단 이제 가까운 강릉, 동해, 포항까지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쟁도 있고 또 저기 월드로 관계도 그렇게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할 숙명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준비는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동해 북부선 철도 정말 그 한가닥 희망이 이제 북부선이었죠, 그죠? 예. 예. 그 진척을 이제 이게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가 이제 진척을 잘 모르죠, 그죠? 예, 예. 예.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재진까지만. 이 지금 사업이. 뭐 저희가 뭐 국교부 쪽에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네. 아직 뭐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이거는 아마 정부 정책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결정이 돼야 이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예, 밀집한 관계가 있고 예, 또 저 화해 회로로 가면 이게 바로 예, 진행될 수 있는 사업 이렇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참 답답하죠, 그렇죠? 예, 한가닥 희망이었는데 그래도 저희 시가 요입등 했을 때 바로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세권 개발 있죠. 예, 이제 4월 15일까지 이제 용역이 나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네네. 지금 역세권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거기 아까 지주들하고 또 관계 그런 것도 좀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의 이제 저희가 이제 용역이 준공이 되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5 도시 기본 계획에 저희가 이제 한 파트로 이제 그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역세권의 조감이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아웃라인만 정해서 일단 이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이 부분을 개발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뭐 민자 유치를 하든 개발을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초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 위치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예, 예. 그 주변에 이제 그 환경 내지 도시 계획은 저희 시가 주도가 됩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서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하면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강원도를 통해서 강원도를 예,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도권이 이제 저희 시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이 저희가 용역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제 그렇게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제가 이제 그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지만 그 양양 고속도로와 43번 국도길을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이정표 하나만이라도 거기에 속초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그 도로 개설을 할 때 이미 용역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니까 우리 시가 이제 그 고속철도화 할 때도 그렇고 먼 도로를 새로 만든다 해도 그렇고 그 도로 이정표 같은 게 굉장히 상징성이죠. 그리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 그게 수혜죠. 그래서 그런 도로가 다시 개설한다든지 철도가 온다든지 역세권이 온다든지 이러면 저희 시 관계되신 분들이 이정표 하나라도 세심한 신경을 써서 정말 그 향후에 바꾸려면 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바꾸기 전에 계획을 할 때 좀 그 의견을 좀 굉장히 좀 중시해서 예.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속초항 크루즈 참 문제고요. 일단은 이제 뭐 앞에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남북 협력 관계 그 협의회도 있죠,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좋은 일이 좀
정말 핑크빛이 아니라 현실에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축구팀 저희가 작년에 갈라다 말았죠. 예. 국제 유소년 관람도 가다 말았고 또 남북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를 계속 유치했으면 전 좋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 민간 교류로서 그러한 것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참 답답하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성장 사업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전 가슴이 답답한 과다 하시는데 우리 이상현 과장님께서는 또 여기에 또 정통이시고 또 잘 아시니까 한번 과장님의 소견을 이 자리에서 좀 업무 보고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남북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아니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신성장 과장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6개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이제 그 A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A인선이 지금 크루즈가 활발하지 않고 저기 항만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벌써부터 물론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네. 근데 벌써부터 그 상반기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낭비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예, 그 점도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예인선 부분은 저희가 뭐 그 12대응은 지금 도비는 확보했습니다만 도비가 이제 50%씩 예. 그 전에는 이제 1차, 2차 이렇게 빌리는 거 임대는 12로 했는데 이제 도비가 매칭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도 도비는 했고 저희가 10이 이제 상시 배치에 대한 10에는 대응을 안 하고 도비는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예, 예. 들어왔죠. 예, 예. 네네. 네, 예, 알고 그 있습니다. 부분은 그렇게 좀 준비를 보고받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많이 이제 우려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요. 신성장 사업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저희 현안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이제 굵직굵직하고 또 지자체 힘만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현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만 뭐 관광 파트의 뭐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을 해오면서 느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뭐 철도도 그렇고 항로도 그렇고 또 남북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계속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어떻게 예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간다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신성장학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어떤 분야든 그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이제 그런 현안 사업들이 단순히 저희과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관련 부서 또 속초시 전체 또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또 시민들 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또 좋은 부분들의 의견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서 같이 갈 경우에 충분히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침체된 관계에서 발빠르게 물밑에서 좀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반드시 올 겁니다.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예. 여기까지만. 이영순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문제, 이종표 문제, 그다음에 동해 북부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회장님, 저 업무 맡으시자마자 이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저 고생도 하셨는데 하여튼 또 사업은 또 요즘에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 그
동해에 있던 이제 DBS가 이제 포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은 동해에서 아직 있나요? 지금 매물로도 나와 있습니다. 예. 포항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전에 이제 올해부터 포항으로 가서 포항에서 이제 그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확정된 거는 아니고 네. 또 DBS도 말씀드리면 한창에도 노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BS에서 네, DBS가 이제 포항으로 사업장을 옮긴다고 할 때 네. 이제 매매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이제 한창이 또 이제 속초항에 이제 우리 사업 네. 제안을 했던 그 시기가 비슷한 시기인데 그 북방 항로 사업을 이제 포항하고 속초항하고 이게 그 우리 포항에 비해서 속초항이 유리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거리상으로 이제 항로를 띄우는 데는 이제 소요 비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속초가 이제 거리상으로 좀 짧고요. 또 기존에 이제 그 새로 이제 신규로 개척되는 항로가 아니고 기존에 이제 항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항로를 취향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는 항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류라든가 뭐 이런 사실상 거리는 그렇게 뭐 큰 뭐 어떤 그런 사업성에서 어떤 그 차이점이 없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시설 있잖아요. 시설 물이라든가 뭐 물류라든가 뭐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우리가 속초시가 포항보다 좀 나은 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나요? 뭐 그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참 어려운 답변인데요. 포항이 지금 뭐 하려고는 합니다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 또 포항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기 브라디보스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항로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로로 화물은 아직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화물선에 대한 부분이고 화물만 하고 예, 있나요? 포항하고 또 속초는 그 항로가 성격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여객과 화물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포항은 아마 이제 화물 위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또 더 지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언제 뭐 다시 이게 재개가 될지는 뭐 기약이 없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속초항이 북방물류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지금 이제 사업성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제 이 북방물류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꾸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게 사업성이 있다면은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내걸고 모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자들이 얼마든지 사업 제안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거꾸로 우리 시가 좋은 조건을 내걸면서도 이제 거꾸로 끌려가는 이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벌써 한 6년째입니다. 6년째 지금 계속 공정을 거듭하고 있는데 북방항로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너무 짝사랑하지 말고 전면적인 어떤 그런 기조를 바꾸는 게 어떨까. 이제 그런 상황이 무르익으면은 그때 가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 중단했다가 안 되는 걸 계속 끌려가면서 그다음에 뭐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시가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저 동서고속철이라든가 동해북부선 이제 사업도 우리가 좀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뭐 이게 기울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이 갑자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예기치 않게 한 네. 수십 조를 이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이런 그 참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런 우리 동서고속철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동해북부선 같은 이런 그 기간 산업에 대한 국비가 그쪽으로 편성이 되면서 이게 그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저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우려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뭐 어떤 그런 그 국비 전에 국비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전형이 되면서 우리가 그 예산 편성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제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북방 항로 관련해서 우리 DBS가 이제 아직은 동해에서 이제 포항으로 갈 예정이고 아직까지 동해에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동해 상공회의소에서 항로 조정 건의를 강원도에다 한 적이 있죠, 그죠? 중복이 되니까 지금 DBS에서 블라디보스톡 마이주루로 들어가나요? DBS는 사카이 미나토. 사카이 미나토로 들어가고 우리도 이제 항로 이 배가 뜨게 되면 마이주루로 들어가나요, 우리는? 예, 마이주루 들어가서 사실상 항로 중복이 되는 건 맞죠. 하지만은 수도권 2천만 인구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들이 속초가 좋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동해 포항보다는 속초가 훨씬 지정학적 위치가 좋은 거는 사실인데 지금 신선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게 그겁니다. 동춘항원도 결국엔 적자로 무너졌고 스테나 대하라인도 그때 의회에 보고 들어왔을 때 운영 계획 보면은 3년치 적자 운영을 감안하고 자기네들도 하겠다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적자에 허덕이다가 문 닫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창강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전환사채 200억 발행하는 이유 중에 한 100억 이상을 3년간 운영비로 쓰겠다라는 그 대표의 계획이 있듯이 왜 이렇게 적자를 감안하고 이 항로를 욕심을 내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어떤 답이 있는지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한창 쪽에서는 그 장기적으로는 뭐 아주 장기는 아닙니다만 그 대북 사업에 대한 선점을 생각하고 그렇죠. 있고요. 예, 실제로 아마 이제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시면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한창이 그 현대상사원과 비슷하게 대북 사업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제 아니, 제가 저도 한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항로 운송 면허를 땄잖아요. 한창 강원이 네네.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이분들이 딴 선사에 넘길 수가 있나요? 면허를 넘기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예. 지금 그 이게 작년 10월에 이제 면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한시적입니다. 1년짜리여 가지고 또 올 10월달에 또 만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뭐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이제 저희도 아까 이제 그 한창의 압박을 한 것이 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제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고 그런 아까 이제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한창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과연 파트너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려하시는 건 많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네, 예, 과장님 하여튼 그런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모든 우리 속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걸로 간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들어오지 않는 배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가지 않는 배를 기다리는 그 말은 너무나 많이 해서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 좀 현실화가 돼서 모든 게 다 돈으로 움직일 겁니다. 아마 회원도 한창 회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 이제 우려에 대해서만 우려를 좀 하고 다른 말을 좀 한 가지만 좀 하겠는데요. 동서 고속철 문제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가장 걸림돌. 아까 이제 들어오는데. 강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시 설계 단계에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붙는 다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립공원 그 위원회가 있죠.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한 우리가 역시 설악산에 대해서 사업이 하나 있었죠. 네, 그게 지금 국립공원 심의위원회 부결로 인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이 환경부의 정책이나 모든 이 심의위원들에 관한 게 뭐냐면 국립공원이 저기 광주에 있는 무등산까지 해가지고 20개가 있던 게 21개가 됐거든요. 왜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부분이 국립공원 심의위원들이거든요. 예, 4대강 때 무너졌지만 또 다시 본래 자리로 찾아온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면면을 보면 환경부의 차관님이 꼭 위원장인 건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자연보존국장님, 네. 그다음 국립공원 위원들, 근데 환경부 쪽에서는 그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방부하고 연결이 되면 국방부에서 뭐 차관이나 좀 이제 차관님들이나 이제 그 밑에 분이나 서기관님들이나 그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이 또 들어올 수가 있고, 그렇게 정부기관에서 10분이 들어오시는 건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해보면 설악산 케이블카를 했을 때 설악산에 관한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국립공원에 관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서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제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차단하려고 자문단을 발족을 했고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미실령 구간 이제 709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요 조금만 더 네네. 요 심의위원분들에 대한 면면을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네네. 민간위원들이 있죠. 네네. 민간위원분들의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한 4-5분, 그다음 민간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 지킴이, 그다음에 국립공원 자연보호단, 한국자연공원협회, 한국갈등협회 이런 분들이 또 한 5대분, 교수님들이 또 한 5대분, 이래가지고 20명이 지금 위촉이 다 돼서 이제 우리 이 춘천 속초간 고속철을 바라보고 이제 터널을 바라보고 10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촉위원들에 대한 생각과 그런 것들에 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한마디 좀 이렇게 덧붙이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답변을 듣겠지만 저 케이블카 자체가 처음서부터 그것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좀 솔직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처음에 이제 자료들이 국립공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또 케이블카는 대한민국의 21개 국립공원 중에 최초의 이제 케이블카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설악산 국립공원이 뚫을 피면 21개 국립공원으로 퍼질 수 있는 그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그러니까 춘천 속초간 고속철의 다행인 거는 미시령 터널의 지하 구간을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예. 이제 우리 그거 심의를 지금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미시령 터널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들을 안고 들어가야 된다.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초안을 잡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709에 대한 미시령 터널 구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미시령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하 267m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렇게 내려가는 부분들은
그 국립공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과장님 그렇게 예.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틀림없이 지금 아까 예. 1호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그런 거예요. 산림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환경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 국방부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시민단체들이 국립공원 지킴이 시민단체들이 역할이 또 크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까지는 뭐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서 이게 깊이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죠. 네. 우리가 춘천 속초간 고속철의 가장 걸림돌이 국립공원심의위원회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예. 환경 영향 평가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정부가 호의적으로 나온다 그래도 이 통과 이런 과정은 통과가 돼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준비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바란다. 도하고 시하고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란다. 예.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더 하실 말씀은 예, 꼭 내 이게 면면을 다 설명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실시 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동서고속과 철도 특별위원장님이신 김명길 위원님께서 또 예, 의장님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이상현 과장님 이제 부임하시고 첫 업무 보고 질의인데 건강하시죠?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공무원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항상 성과를 내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지금 부서 자체의 그 업무가 바로 이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업무들이 아닌 걸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좀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지금 그 방원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순서 관계없이 좀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과 철도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너무 우리 시에다가 정보를 잘 안 주는 것 같다. 너무 도지사 면담할 때도 제가 좀 느꼈던 내용인데요. 이 정보가 이 도국장이 환경부라든가 철도 관련된 이 업무 협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시와 좀 이 협력 관계를 좀 도에서 유지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 것이 없다라고 제가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섭섭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회 차원에서도 이제 뭐 지사님 면담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건의를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국립공원위원회 존경하는 방원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이어서 제가 덧붙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을 이제 면담을 했을 때 면담 끝나고 나왔을 때 그 조정관이 한 말이 아직도 제가 이 귀 속에서 기억에 자꾸 남아서 예. 동별로 다니면서 주민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좀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 꼭 드리는 게 있습니다. 네. 2019년도 4월 달에 이제 그 위원들이 임기가 다 만료가 됐어요. 환경부가. 그 이제 연임 또는 제 위촉 되시는 위원님들이 이제 다시 구성이 되셨는데 여기 이제 정부 측 이제 추천위원이 이제 11명이고 민간이 13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방원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환경부 장관이 회의 소집권은 있는데 주도는 이제 위원회가 독자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 조정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쟁점이 되는 3가지가 올라왔는데 2가지가 부결이 됐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정부 주도로 하더라도 여기는 그 예외의 어떤 그 부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결이 되면 사업이 무산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지연이 되거나 심의를 예를 들어서 뭐 연장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이제 정부 측의 이제 당연직 위원들 외에 민간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민간 위원들의 이 권한 행사가 상당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민간 위원들의 몇 명 그 성향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30년 수건 사업인데 국립공원에서 부결됐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연기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연장을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만반의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부탁의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공항로 운항과 관련돼서 의장님께서도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한창 강원에서 강원도에 리모델링비를 요구한 게 있나요? 지원을 요구한 게 있습니까? 50억 이상을? 그 부분은 아니고요. 네. 작년에 그 서울에서 지사님과 미팅을 했을 때 예. 그 수리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뭐 리모델링비에 대한 부분에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했을 때 도에서 그 융자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주겠다 지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요구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듣는 또 내용하고는 다르네요. 근데 저도 이제 국회에서 좀 자료를 좀 받아서 좀 여쭤보는 건데 이 남북 해운 합의서에 명시된 걸 보면 강원도 유일의 이제 개방항이에요. 속초항이. 그리고 이제 한창 강원이 여기에 투자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유권 해석도 받았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자, 다 좋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고 나서 좀 더 지연이 되는 건 명분을 그 사람들이 참 명분을 잘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2018년도부터 존경하는 우리 신선 의원님께서도 계속 그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죽했으면 재검토 요구가 나오겠습니까? 배 지금 정박해놓고 여기 속초가 정박료가 가장 싸죠. 개선료로 바꿀 때 그렇죠?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데 300만 원. 그나마 좀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게 외부에서 리모델링 그 견적을 내려오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의지가 있으면 벌써 선정이 돼서 배가 이동을 했었어야 됩니다.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의지가 있었으면. 지금 계속 그 강원도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배가 처음에 이 배를 확정을 해서 구입을 해서 그 속초까지 가져올 때는 이 정도 검토를 안 했을까요? 다른 지금 그 선박을 알아본다는 얘기를 듣고 참 상당히 놀랐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제가 의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 한창 강원어를 이제 뭐 소유비용 포함해서 98억이라는 부분을 들여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만 한창 쪽에서는 저 배를 처분을 해도 그 가격으로 아마 매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정 매각이 안 돼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쉬운 말로 뭐 고철 처리를 한 경우에는 35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분명히 그 갭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안 이제 항로를 띄워야는 되겠고 저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다른 또 저 부분은 처분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고민만 하시는 것 같아서 이 한창 뭐 개인 기업에 대해서 제가 질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창 대표이사께서 그 평창 평화포럼에서도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예. 언론 플레이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 그리고 이제 강원도 대상으로 해서 의지가 있으면 벌써 리모델링 끝나고 5월달에 스탠바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19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이해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도 지금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 요동도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이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다 보면 상반기는 뭐 당연히 끝난 거고요. 하반기 때도 운항 재개와 관련돼서 또 설명이 하겠죠. 그러면 내년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선사 또 매각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게 불보듯 뻔하고 제가 저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이 회사에서의 목적은 원산이고 북한이다. 미개방 지역 북한을 일단은 그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업에 대한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분명히 들어왔을 것이다. 면허와 관련된 매각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한시적인 면허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시적인 면허를 받았더라 1년에 한 번씩 면허를 받더라도 한창 강원은 먼저 독점적인 지위를 벌써 받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그 예산 때도 공금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있잖아요, 과장님. 네네.
동해북부선 이제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지가 대통령께서 강하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2조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동서고속화 철도와 2조 이상 넘는 예산이 포함되는 그 동서고속화 철도와 동해북부선이 이 SOC 사업이 동시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세요? 논의만 일단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동시 착공이 가능하다 보세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도 하지 않을까 보고요. 가능은 뭐 착공 시기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매년 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우선적으로 될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동서고속화 철도가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 분위기가 더 맞다라고 보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북 관계 경색이 되기 때문에 북한하고 그 아리스포츠컵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산이 추진이 거의 성사 단계에 있다가 이제 평양으로 그 축구장 때문에 바뀌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게 되면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매번 대회가 유치라든가 그 대회 그 이루어지는 시점에 갔을 때 남북 관계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항상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북한도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식이 된 시점이 될 때는 아마 이게 기회가 되질 않을까. 아마 올 상반기는 좀 지나고 상반기 때 빠르게 좀 종식이 되면 하반기 때는 어떤 지원과 관련돼서도 우리 교류와 관련돼서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남북 사업은 뭐 그 개선만 된다면 바로 이제 할 수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동해북부선 관계는 이제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되면은 기금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관계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부임하시고 첫 업무 보고 하셨는데요.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하시고 추진력이 있으신 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또 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고 특히 남북 철도, 동서고속화 철도와 관련돼서 강원도의 미원 쪽으로 속초시에 늑장 정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지사님을 뵙게 되면 강력하게 또 건의도 드리고 이런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에도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국장님도 오늘 배석해 주셨으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서 고속화 철도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 담당 부서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정보를 통한 행정적인 선점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우리 한창강원 지금 계속 정박돼 있는데 빠른 판단을 통해서 북방항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것하고 우리 동해북부선은 우리 12월달에 최문순 지사님이 김현철 장관을 만났고 1월 9일날 김현철 장관이 속초를 왔었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래갖고 예, 자리를 함께해서 동해북부선에 대해서 말씀 나눌 적이 있었는데 관건은 이제 남북교류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면제만 되면은 통일부는 언제든지 추진할 의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나 예타 면제는 이 사업이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게 없습니까? 예, 진행된 건 없습니다. 논의되는 게 없고 하여튼 그렇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요번에 우리 요번 임시회 때 제일 시간을 많이 활용한 업무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업 면면을 보면은 거의 다 뭐 SOC 사업이지만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현안들인 것 같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크루즈, 그 다음에 북방항로 이게 지금 우리 속초시가 동북아 물류 허브, 교통 허브로 나갈 수 있는 핵심 키워드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또 맡아서 과장님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참 저희가 그 계속 이렇게 업무 보고나 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정례 원례를 통해서 진행 사항들 보고를 들으면은 좀 진척들이 안 돼서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는 또 워낙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그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또 답답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하여튼 진행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서 우리 행정에서 미스를 해서 사업이 좀 늦춰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또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론과 지역 사회의 여론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드릴 테니까 예,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신성장 사업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바로 하수 사업소를 할까요? 하고 예. 그러면은 신성장 사업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5분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